아재들의 만화 토크 라이브쇼 아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고 난 뒤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이 말은 경험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살다 보니 또 어쩌다 보니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져 버린 이 경험이 많은 아재들이 오늘도 만화 이야기를 할 겁니다. 24시간 만화만 생각하는 아재들의 만화 토크 라이브쇼 아만나,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아재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계 지식 자판기시죠, 다트케인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트케인이 이번에 그 지상파 라디오에 떡하니 그 출연하셔가지고 11월 3일인가요? 뭐 방송하셨잖아요. 그 11월 3일이 만화의 날이잖아요. 네, 만화의 날. 왜 만화의 날인 줄 아시나요? 네. 이도영 작가 그런 거 아닌가? 그 이제 네. 만화가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만화가들이 뭉쳐 싸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인데, 어쨌든 그 MBC 매일 아침 라디오 자갈치 아줌매라는 프로에서 만화의 날을 기념을 해서 뭐 저희 유튜브 영향도 있고 부산 만화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아주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방송 봤는데 와,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잽도 안 되게 엄청나게 잘하셨던데요. 와. 근데 이제 MC가 진행을 잘하니까. 아니 뭐 이 정도면 됐고, 뭐 작가가. 근데 진짜 그 많은 내용을 방송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정 득덕회인가 했습니다. 그 진페이님 네. 근황 중에서는 그 트레이드 마크였던 빨간색 경차를 바꾸신다고. 아니 뭐 바꿀 계획입니다. 뭐 어디서 이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잘 타던 차였는데 13만 킬로 뛰었어요. 13만 킬로 뛰었는데 아마도 좀 있으면 흰색 이 SUV 왜 바꾸는지는 묻지 마시고 뭐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버신 건 맞네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열심히 벌어서 자산도 뭐 사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크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이제 통계로 본 만화 웹툰 산업인데요. 우리 웹툰 시장이 커졌잖아요. 커져서 이제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원래 산업이 되면 또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도 어김없이 산업 통계가 나옵니다. 만화와 웹툰도 당연히 통계 자료가 있을 텐데요. 오늘 통계로 본 만화 웹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트케님, 우리나라 만화 산업 통계가 해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콘텐츠진흥원 이런 곳에서 어떤 정기적으로 어쨌든 문화산업을 해마다 통계는 냅니다. 그 중에 이제 만화도 같이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만화진흥원 같은 데서도 이제 통계를 꾸준히 내고 있죠. 저도 맨날 통계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놈의 KT 1조 원인가 그게 맨날 나오잖아요. 저도 논문 쓸 때 한번 인용해봤는데 맨날 1조 원이에요. 맨날 1조 원.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만화 산업 통계 우리나라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KT 말씀하셨던 연구소가 1조 원 시대가 열린다 또는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제 문화산업 통계의 어떤 기본 관성에 따라서 통계를 내는데 실제적인 웹툰 산업을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고, 또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만화 학술계 쪽에서도 만화 통계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 언제까지나 조사기관 또 인문학 쪽에다 의뢰를 해서 어떤 관성에 의한 그런 좀 다소 형식이 많이 들어간 보고서보다는 실질적인 연구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화 웹툰 학회나 우리 학술 단체가 게으르다고 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워낙 그림을 그리다가 또는 그림을 안 그려도 약간 인문사회 쪽에서 논문을 쓰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대나 공대 쪽에서는 통계나 이런 게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튼 통계 교육을 잘 안 받게 되고요. 그냥 통계가 약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우리 만화 산업이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된 지 그렇게 기간이 많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만화 산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타타케님 말씀해 주세요.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제가 합친 건데 물론 잘못된 것도 좀 있어요. 보시면 그 빨간 거, 예. 맨 왼쪽에 빨간 게 이제 일본 만화가 5조 원 정도 되고, 노란 게 중국이고, 이제 초록색이 한국인데, 우리가 1.2조 원 된다고 보면, 사실은 근데 저거 중국 1조는 중국의 통계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냥 더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일본이 전 세계 만화 매출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저렇게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우리나라 해외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좀 최근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빨간 거 있잖아요. 좀 약간 좀 빨간색이 어두운 거. 그게 바로 일본 애니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23조입니다. 매출이. 그 다음에 해외 매출 10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와 전체 만화 웹툰 산업의 20배가 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일본 애니메이션의 90% 이상이 만화가 원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IP 마케팅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만화 웹툰으로는 드라마, 영화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애니메이션 산업이 커지려면 사실은 만화 원작 애니메이션이 많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1.2조 원이라도 보시면 전체 콘텐츠 산업으로 보면 너무 약해요. 만화가 1.2조인데 보시면 뭐 방송이 20조 이렇게 되잖아요. 저 글자 깨졌네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 사실은 순수한 콘텐츠만 보면요. 게임 14조, 음악 7조, 영화 5조, 캐릭터가 13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우리 만화의 10배가 넘고요. 게임이 10배가 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분발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 0.7 N이 저게 충격적인 게 저게 N이 초록색인데 만화보다도 적고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작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결국은 좀 인프라 토대가 약해서 3D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강한데 이제 좀 외국처럼 청소년이나 성인 쪽에 애니메이션이 만화와 동반 성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그 일본 애니는 나는 일본 애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옛말에 서도 춘치라고 23조나 매출이 되네요. 아직도. 그럼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또 만화보다는 또 만화 캐릭터 관련된 산업이 더 세다. 그러면 여기서 또 타타케님께서 또 이거 말고도 좀 재미있는 통계를 갖고 오셨잖아요. 네네. 2019년 3월에 발표된 웹툰 작가 실태조사라는 통계를 보시면요. 먼저 우리나라 웹툰 작가 특성을 보면 집배님은 우리나라 남자 여자 프로 작가 성비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남자가 많지 않을까요? 난 주변에 대부분 다 남자 작가들인데. 근데 그건 부산이라서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이 56%. 그렇게 많아요? 이게 서울에나 수도권에 많은 거고 실제적으로 뭐 지금 만화 애니가를 봐도 여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여성 작가분의 비율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73%에 삽니다. 역시 이러나 저러나 해도 아직도 수도권에 작가들이 몰려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6%, 30대가 52%, 30대가 가장 많고요. 40대 이상이 21%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집배님 같은 나이 많은 중년 세대도 꽤 되는 거죠. 그 30대가 만화 시장이 커져서 들어온 세대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만화 시장의 인력들이 들어온 세대입니까? 거의 순수한 웹툰 세대라고 볼 수 있죠. 30대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1세대가 강풀 뭐 이런 사람들인데 벌써 40대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40대가 50대 그런 세대고 30대, 20대는 순수한 웹툰으로 시작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30대는 사실 그 만화 90년대 중반에 그 보릿고개 시절은 안 넘겼네요. 안 겪었대. 그죠? 그 만화 시장 되게 안 좋았을 때 2000년대 그 초반 만화 근데 시장. 이제 저건 있죠. 만화 향유를 보면 그들이 IMF 때 대여점 만화를 보곤 자랐겠죠.
확률로는 좀 많이 받았는데 작가로서 40대 작가들이 몇 %예요? 그러면? 26%, 21% 정도 됩니다. 흔히 그러는 2000년대 그 만화 보릿고개를 견디시고 웹툰 시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26%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또 다른 것도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무대는 역시 포털 사이트가 31%가 넘고요. 유료 플랫폼은 확대가 되니까 68%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자가 많다고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30%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 쪽이 26%,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타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약간 저 뭐 이런 아트 쪽까지 합하면 64%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 자체가 원래 문화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장르 학문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웹툰 쪽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찌빼님도 이제 공대를 나오셔서 온 거니까. 네. 아니 원래 만화 쪽이 옛날부터도 문화가 넓었어요. 그런데 만화 애니까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전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직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반증이고,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거는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요. 만화 단체 가입 여부를 물어보니까 2명 중에 1명 50%는 가입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만화가 협회니 뭐 웹툰 협회니 뭐 지역의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에 들어가서 보는 세계랑 실제로 여기 가입하지 않고도 뭐 어디 뭐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활동하는 작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어떤 단체 가입 안 하고 필드에서 그냥 뛰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과연 단체가 반성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만화 정책을 하거나 또는 만화 통계를 낼 때도 단체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라든가 정책에서 50%가 소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안 잡히고 연락처를 모르니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통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그 작가들이 단체나 어느 조직된 어떤 규모의 그 그라운드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흔히 말해서 필드에서 그냥 뭐 독고다이식으로 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되겠죠. 90년대 이후의 세대들이 이제 조금 뭐 자기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 라이프 사이클을 중시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향은 앞으로 저는 는다고 봐요. 예전처럼 뭐 어떤 오프라인 출판 만화 세대처럼 끈끈한 연대는 옅어질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는 좀 고민해 볼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또 다양해지고 또 성향도 다양해지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특정한 성향에 있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잡아주는 그런 단체가 또 그렇게 또 활발하지 못하다는 건 이 통계를 보면서 유의미한 또 우리가 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토크는 만화, 이제 통계로 보면 만화 웹툰 산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 뭐 다들 뭐 이거 우리 이 결론은 조금 더 우리 학술 단체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겠다, 또 세부적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결과로 남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영역 사업도 많긴 한데, 다음번에는 네. 그 이제 논문 같은 데 나온 네. 만화 산업 통계 오류 같은 거라든가,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통계를 제대로 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꼭 한번 해주십시오. 재밌겠네요.